세상에는 굳이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론 미소를 지어도 내면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대화 속 작은 말투 하나에도 자신의 우월함을 묻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무시라는 가장 은밀한 공격을 사용합니다. 무시는 말보다 훨씬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취급하고 여러분이 한 말을 흘려듣거나 아무런 반응 없이 대화를 끝내버릴 때 그 무게는 차갑고도 무겁게 마음 위에 내려앉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15년 차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신입 교육까지 맡을 만큼 성실했고 성과도 꾸준히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부서의 상사가 회의 중 그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봅시다라며 말을 끊거나 그가 보고서를 제출해도 아무 피드백 없이 다른 사람 자료만 칭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상황은 반복됐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차라리 욕을 했으면 화라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에서 무시가 사람을 어떻게 고립시키는지, 그리고 왜 말도 섞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논쟁하는 것은 길 위에 진흙을 밟는 것과 같다. 그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내 신발만 더럽혀질 뿐이다. 무시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감정을 소모하며 자존심마저 갉아먹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과 맞서려 애쓰는 대신 첫 걸음은 대화의 통로를 닫는 것입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격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반격의 시작이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입니다. 그들이 은근하게 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무시가 습관이 됩니다. 예전에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팀 내에서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동료가 대화 중 그녀의 의견을 반복해서 끊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며칠 뒤 그 동료는 회의 자료에서 그녀가 준비한 핵심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동료가 말을 끊을 때 차분하게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자료에서 빠진 내용을 다시 공유하며 사실과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그 동료는 더 이상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태도가 바뀐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무시를 묵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무시를 그냥 흘려보내면 그건 곧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사람과는 불필요한 해명이나 긴 대화를 이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짧고 명확한 한마디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이후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감정 소모를 막는 첫 번째 반격이자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들의 게임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유도합니다. 하나는 대놓고 무시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다른 하나는 은근히 비꼬며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중요한 보고를 마친 후,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칭찬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표정과 억양에는 평가절하의 의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그 주에 진행한 모든 업무를 기록해 다음 보고 때 수치와 성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상사는 더 이상 그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역시 예민하다라며 더 쉽게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행동하고 말보다 결과로 대응하면 그들의 무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보와 논쟁하는 순간 그 역시 바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시하는 사람과 언성을 높이거나 긴 해명을 늘어놓는 건 스스로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럴 땐 짧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하거나 의미 없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성과, 태도, 꾸준함으로 채우면 됩니다. 무시를 말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행동과 결과로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여러분은 감정 소모 없이 자존심을 지키고 오히려 신뢰를 쌓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맞서는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의 영향력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거리를 두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비중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자존감과 기분에 미치는 통로를 닫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부서 내에서 늘 사람을 깔보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상사의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상사가 던지는 말의 90%를 잡음으로 분류하고 업무에 필요한 10%만 취했습니다. 회의에서 비꼬는 말이 나와도 그냥 메모만 하고 감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그 상사의 태도가 자신에게만큼은 크게 약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가치 판단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평가를 차단하는 건 결국 나의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상황의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셋째, 그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의 전체 인생 중 1%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상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속 공간에서 그들의 비중을 줄이면 그들이 아무리 무시를 시도해도 여러분은 상처받기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휘둘리지 않으려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준과 방식으로만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비꼬면 해명하고 말을 무시하면 더 크게 반복하며 설득하려 하고 반응이 없으면 억지로 반응을 끌어내려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상대가 원하는 게임판 위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상사에게 보고할 때마다 대답 대신
휴대폰만 보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더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심을 끌려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업무 보고는 필수 내용만 짧게 구두로 하고 중요한 자료는 메일로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상사가 회의 중 질문하지 않는 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사는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발언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다시 쥔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대화는 줄이고 상대가 필요로 할 때만 필요한 만큼 응답합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동의 패턴을 바꿉니다. 셋째, 관계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그들을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나 차단이 아니라 내 마음속 서열을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 기분이 망가집니다.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밤까지 되새기며 스스로 상처를 깊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중견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팀장과의 관계에서 늘 위축됐습니다. 팀장은 회의 때마다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그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함과 분노로 버텼지만 결국 지쳐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날 이후 그는 팀장의 말에 감정을 실지 않았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짧게 나눴습니다. 남는 시간과 에너지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자기 개발에 쏟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팀장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줄어들자 자신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비로소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찮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건 내 인생의 무대를 그들에게 내주는 일입니다. 그 무대를 되찾아와야 여러분의 삶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시를 참으며 마음을 갉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대화의 문을 닫고 내 삶의 무대를 지킬 것인지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그들을 마음속 무대에서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반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과는 말조차 섞지 말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무시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끊는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집니다. 둘째, 그동안 빼앗겼던 자기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불쾌한 사람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무시하는 사람에게 들이던 시간과 마음을 나를 성장시키는 일,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에 쏟아야 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바람과 논쟁하는 것과 같다. 소리만 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명언은 단호함과 동시에 자기 존중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해명도 설득도 감정 토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던 관심과 에너지를 거두고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이 최고의 반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권한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시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여러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끊고 마음을 거두고 나를 중심에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시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또 다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